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드디어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코앞에 왔습니다. 비록 실내에서는 아직 써야 하고 실외도 모두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는데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명동거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강진 기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노점들이 늘어선 명동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한동안 사라졌던 노점상들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돌아오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에서는 저처럼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시민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마스크 벗고 길거리에서 그런 음식 좀 많이 먹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밤 하나 집어먹고 나도 벗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그거 엄청 번거롭잖아요. 벗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냥 장사도 잘 되고 대한민국 만세야 부르습니다. 다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떼창이나 응원 함성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에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학교 체육 수업이나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아직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쓰겠다는 시민들도 예외 규정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있어서 마스크를 버려는 거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쓸게요. 혹시 이렇게 돼서 잘못돼갖고 더 코로나가 번지면 어떻게 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지금의 일상 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4, 5개월 뒤의 상황까지 예측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자, 야외 축제들도 거의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면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겠죠? 코로나로 잘 만나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참 그저 일상이었는데 떠났다 돌아오니까 새삼 소중하네요. 김세영 기자입니다. 6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공원에 심어진 50만 송이의 다채로운 꽃들. 나비들의 화려한 날갯짓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한평나비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봄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다음 주면 야외에서 마스크까지 벗을 수 있다는 소식에 더 설렙니다. 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날씨도 선선하니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2년여 만에 야외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 일주일 전만 해도 덩그러니 선별진료소만 있던 곳에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광장을 즐기는 시민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벌써부터 여행지로 향합니다. 지금 너무 들뜨고 막 여행 갈 곳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에요. 네. 활기는 실내 시설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오미크론으로 2달 넘게 닫았던 전국의 경로당들도 이번 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간의 고립으로 우울감에 호소했던 어르신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못 만나실 때는 어떠셨어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죠, 솔직히. 하잖아. 우울증 걸려 막. 그래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벗는다 하니까 반가웠기는 한데 얼른 벗어질 생각은 없어. 네, 예약하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예약이 꽉 찬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손님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골프만 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마스크 전면 착용 후 수요가 줄었던 화장품 가게에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배달기사 등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번 조치를 반겼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복지교육팀
이준범 기자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좀 날카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결정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결정을 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과학적 근거는 없이 이 현 정부의 방역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또 대답을 했어요. 네,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에 반박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변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역적 해이도 그렇고 마스크 벗으면 좀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려들이 인수위에서만 나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벗어야 된다, 벗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과학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도 우려되는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완전 해제가 아니라 단계적 해제라는 결정이 나온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 또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은 해외 국가들의 사례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현 정부와 인수위의 견해 차이라면은 당장 열흘 뒤면은 이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이제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가 지금 현재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은 마스크 해제, 방침 이게 다시 번복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니요. 이제 그러진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오늘 인수위는 마스크 해제를 집행하게 되면 이를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상황이 변했으니까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설득하는 거는 예전보다 몇 배의 더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그런 그렇겠죠.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올 가을쯤에는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방역 마스크가 처음 등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마스크 하나를 사려고 밤을 새고 왜 안 쓰냐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동안 참 여러 가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지난 우여곡절들 정혜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감염력도 증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깜깜이 바이러스.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말에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점 매석 세력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당 200~300원이었던 KF94 마스크 가격은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행히. 의료기관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일반인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발표합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지침을 내놨는데요. 일단 장을 보러 집 앞 슈퍼마켓에 나가실 땐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 첫 사망자, 신천지발 집단 감염에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새 마트 앞에 아예 자리를 깔고 누운 사람부터 방독면을 쓰고 나온 사람까지 수백 미터 줄이 대형마트를 둘러쌌습니다. 개장 1시간 전쯤부터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줄은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서 샀는데 정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약국에서 한 사람당 2장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57년이면 안 돼요. 해당 날에. 5월 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사들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안 되겠다. 너 나한테 맞아야겠다. 우리 마스크 썼잖아. 신고해봐. 너 버스 기사만큼은 내가 못하겠어. 코로나와 함께 맞이한 첫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턱스크가 출몰했습니다. 마스크 안 쓰셨는데. 아니요. 결국 마스크 미착용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사행위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 말하냐.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마스크는 일상이 됐습니다. 각종 패션 마스크에 마스크 쓴 얼굴이 맨 얼굴보다 낫다는 뜻의 마기꾼이란 웃지 못할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근데 우리 광고주님께서 오나미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데 마스크 사기꾼. 저한테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써야 한다, 벗어야 한다를 거듭해온 2년.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중국 상하이는 벌써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제를 견디지 못한 한 외국인이 탈출을 하려다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중국의 법을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방역 요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철제 울타리가 쳐진 상하이 통제구역에서 탈출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죽고 싶다고 소리치고 울면서 보내달라고 호소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합니다. 한 달을 넘긴 상하이 봉쇄.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생필품 부족은 계속되자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시간과 방식을 SNS로 공유하며 동시다발 시위가 열렸지만 중국 당국은 외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탕산에서는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문 앞에 쇠못을 박고 철사로 문을 걸어 잠가 과잉 방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이라도 나면 다 죽으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세지는 주민 반발과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에 가까운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지만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거주 도시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